안녕하세요. 건강 프로파일러 권윤영입니다. 우리 일상 속에서 건강을 위협하는 것들을 찾아내고요. 그것들을 제거하고 특급 처방전까지 제시하는 닥터 엑스파일입니다.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시죠. 네, 먼저 오늘의 주제와 관련된 사건 브리핑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미의 대명사 하면 누가 생각이 나시죠? 저는 아내가 생각나죠. 네. 자, 이집트의 클레오파트라. 한 분은 과거 권력의 대명사로 불렸던 영국의 엘리자베스 1세 여왕 이야기입니다. 네, 참 이 두 사람 외모부터 패션 스타일 또 인생까지 굉장히 다른 인생을 사셨던 분들 같은데요. 같이 겹쳐지는 접점이 있을까요? 저도 사실 그렇게 생각을 했었지만 사실 이 두 분 다 그 시대를 대표했던 최고 권력의 여성들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외모에도 남들보다 신경을 많이 썼다고 합니다. 클레오파트라와 엘리자베스 1세 여왕 둘 다 특히 이것을 가리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었다고 하는데요. 클레오파트라는 원래 피부와 외모에 관심이 많았었는데 중년의 나이가 되면서 이것을 가리기 위해서 당나귀와 소젖 등을 이용해서 얼굴부터 여기까지 바르면서 우유 목욕을 했다고 해요. 혹시 그런 목욕하시는 거 아니시죠? 저는 들어보지도 못했습니다. 또 이 엘리자베스 1세 여왕 역시 나이가 들면서 늘어나는 이것을 가리기 위해서 특별한 칼라를 하는 장식을 화려하게 하고 공식 석상에 나타났다고 하는데요. 이들이 필살적으로 가리려고 한 이게 도대체 뭘까요? 저는 그동안에 이 범죄 프로파일링은 많이 해봤습니다만 여성들과 관련된 문제는요, 좀 자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도 이 든든한 조력자들과 함께 추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조력자가 되어주실 닥터 군단, 민혜연 가정의학과 전문의, 권혁선 피부과 전문의 두 분 오셨습니다. 오늘도 마음이 든든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딱 봐도 오늘은 이 여성분들의 외모, 미모, 또 피부와 관련된 이런 주제 같습니다. 이 분야는 제가 아주 취약한 분야이기 때문에. 저는 이 분야 너무 좋습니다. 제가 강력범죄를 담당하다 보니까 강력범죄자들의 피부까지 제가 관리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분야가 너무 다르다 보니까요. 힌트를 좀 오늘은 많이 주시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오랜만에 닥터 엑스파일에 다시 왔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궁금한 것들 다 물어보세요. 네네네. 저는 사실 이 미모의 상징이라는 클레오파트라가 당나귀의 젖을 이용해서 우유 목욕을 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이거 참 먹기도 힘든데 그걸 가지고 목욕을 했다고 하니까요. 그리고 왜 그런지 참 궁금합니다. 이제 그 당시에 클레오파트라는 파라오의 여왕 정도의 위치였기 때문에 당나귀나 소젖을 구해서 그것으로 이제 목욕을 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요. 당나귀나 소 같은 동물의 젖에는 젖산이 풍부해서 피부의 각질을 부드럽게 제거해주고 또 피부 미백과 주름에도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정말 이 클레오파트라 같은 당대의 미녀도 미백 또 주름에 신경을 많이 쓴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의 정답 제가 이제 맞춰버리면 될까요? 시작부터 과감하게. 오늘은 주름입니다. 주름. 역시 오늘도 굉장히 예리한 촉을 이제 빛내셨는데요. 근접은 했습니다만 이렇게 빨리 답을 드릴 수는 없으니까 좀 더 디테일한 정답을 요구하겠습니다. 야, 그래도 어디 주름이 문제인가 본데. 그렇죠. 우리 몸에 주름이 너무 많잖아요. 어디에 주름일까요? 쉽지 않네요. 저도 주름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눈가, 귀주름 이런 거는 들어봤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힌트가 좀 더 필요할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 엘리자베스 여왕이 입었던 러프 칼라 이건 또 뭡니까? 여성분들은 다 알고 계실 텐데 네. 좀 어려우시죠. 저는 못 들어봤는데. 러프, 네. 모르세요? 그거는요. 러프 칼라입니다. 이게 16세기부터 17세기까지 중세시대 귀족이나 왕족 여성들이 입었던 일종의 좀 옷에 달린 액세서리라고 보시면 돼요. 특히나 서유럽에서 유행한 목둘레 장식인데요. 이 엘리자베스 여왕 그 초상화 사진 같은 거 보면 굉장히 과장되게 있거든요. 이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이 러프 칼라를 특히나 과장되게 키워서 본인의 권위와 또 권력을 신격화했다고 합니다. 자, 이 러프 칼라 사진을 보니까요.
오늘 정답이 이미 나왔습니다. 아. 네, 모든 수수께끼는 풀렸습니다. 네네. 부위를 가르치고 있네요. 오늘의 정답 목주름 아닙니까? 목주름. 오늘 진짜 여태까지 중에 가장 빨리 맞추신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정확하게 맞춰주셨어요. 그 당시 미모와 권력으로 유명했던 클레오파트라와 엘리자베스 1세 여왕 둘 다 고민을 했던 게요. 바로 나이가 들수록 늘어나는 그리고 선명해지는 목주름이었습니다. 클레오파트라와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은 목주름을 왜 이렇게 가리고 싶어 했을까요? 이제 나이가 들면 피부 탄력이 떨어지면서 이제 얼굴보다 더 빨리 영향을 받는 것이 바로 여기 목주름입니다. 목은 얼굴보다 피부가 더 얇고 그리고 피지선의 분포가 적다 보니 얼굴에 비해서 시술의 선택지가 상대적으로 적고요. 한번 주름이 생기면 개선이 쉽지 않은 부위입니다. 그래서 목주름은 여성에게 있어서 노화의 상징이거든요. 아무래도 클레오파트라와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은 많은 적들과 또 국민들 앞에서 자신의 노화를 숨기고 싶어 한 게 아니었을까요? 아무래도 이 목주름이 생기기 시작하면 전신 건강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는데 이거 맞는 이야기인가요?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실 피부라고 하는 게 우리 몸 가장 바깥에 있는 장기잖아요. 그러니까 내부를 볼 수 있는 바로미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 몸에 주름이 생겼다. 잘 생각해보면 이건 우리 피부의 진피가 얇아졌다. 즉 우리 몸에 노화가 시작했다라는 신호잖아요. 그 중에서도 목주름은 특히 뼈 건강과 관련이 있습니다. 실제 미국의 예일대학교 의과대학 연구팀에서 만경 후 3년 이내 여성들의 주름 탄성도와 골밀도를 비교 분석해봤는데요. 목주름이 깊고 많을수록 골밀도가 낮았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죠. 또 목의 세로주름 같은 경우는 혈액순환이나 이제 림프 흐름이 원활하지 않을 때 생기는데 혈액순환 장애가 생기면 근육 섬유가 이제 쉽게 퇴화하게 되면서 그 결과 새로 이제 목주름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세로주름이 목에 많이 생겼을 경우에는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목주름 외에도 얼굴에 생기는 다른 주름들도 혹시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걸까요? 우리가 나이가 들면 또 뚜렷하게 보이는 주름 중에 하나가 표정주름이에요. 그래서 이마의 가로주름, 또 미간의 세로주름 이런 주름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사실 이게 근육이 계속 움직이면서 피부가 접혀서 생기는 게 맞기는 한데요. 특히 이마 같은 경우는 좁고 미세한 혈관이 굉장히 집결돼 있거든요. 그리고 이 부분이 엔드포인트죠. 그래서 이 부분에는 혈관 노폐물인 플라크가 쌓이기도 쉽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평소에 혈관 건강이 안 좋다라고 하면 이마 쪽에 있는 작은 혈관들도 플라크가 쌓이면서 막히게 되고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으니까 미세한 잔주름 같은 것들이 계속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평소보다 지나치게 주름이 많이 생기고 깊어졌다라고 하면 심혈관 질환을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귓볼에 잡히는 대각선 모양의 귓볼 주름도 심혈관 질환이나 뇌혈관 질환과 관련이 있다는 통계들을 많이 찾아볼 수 있죠. 네. 저도 그래서 요즘에 목주름이 좀 생기는 것 같아가지고 로션을 얼굴보다 목에 더 많이 바르거든요. 근데 그게 근본적인 해결은 아니네요. 근데 도움은 되지 않을까요? 글쎄요. 건조함으로 생기는 잔주름은 도움이 될 수 있죠. 자, 그렇다면 우리 얼굴부터 목까지 이런 주름들은 누구에게나 생기지만 더 빨리 생기는 사람도 있고요. 좀 더 늦게 생기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차이는 어디에서 나옵니까? 주름은 바로 우리 몸속의 콜라겐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콜라겐은요, 체내를 구성하는 주요 단백질 중에 하나예요. 굉장히 중요하죠. 특히 피부 진피의 90% 이상, 또 뼈의 유기질의 90% 이상, 연골의 절반 이상이 이 콜라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보통 콜라겐 하면 피부를 탱탱하게 유지시켜주는 기능을 생각하시는데요. 그뿐만이 아니라 혈관과 또 장기, 근육의 자리를 지탱해주는 역할도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콜라겐이 빨리 감소하기 시작한다. 그러면 얼굴은 물론이고 목까지 주름이 생길 거고요. 전신 건강까지도 반드시 같이 체크해봐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의 특급 처방전 뭐 어느 정도 예상은 됩니다. 이 특급 처방전이 고대에도 있었다면 클레오파트라와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그렇게 당나귀 젖을 참 몇 톤씩 구해가지고 목에 휘장 같은 뻣뻣한 것을 두르면서 이 목주름을 가리려고 애쓰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안타깝네요. 그러게요. 좀 안타깝습니다. 이 특급 처방전은요, 목주름은 물론이고요, 피부 건강, 또 혈관 건강, 암까지도 이 전신 건강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데요. 바로 콜라겐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콜라겐이 어떻게 피부 주름부터 전신까지 영향을 끼치고 있는 걸까요? 우리가 콜라겐을 효율적으로만 이용하면 우리 몸 안에 새로운 콜라겐을 채워 넣을 수도 있고요. 또 콜라겐을 해체하는 MMP1이라고 하는 효소의 활성도를 막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의 콜라겐을 오래 유지하면서 새로운 콜라겐의 합성도 유도할 수 있는 거죠. 사실 우리 몸의 콜라겐은 20대에는 몸 안에 꽉 차 있다면 매년 1%씩 감소해서 이제 40대가 되면 20대 절반 수준밖에 남아있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콜라겐이 줄어드는 시기에 적절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여성분들은 피부의 문제뿐 아니라 뼈나 관절 또 심혈관 질환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심할 경우에는 암까지도 올 수 있습니다. 아, 그랬군요. 아, 그러네요. 그런데 이 콜라겐에도요, 다양한 종류가 있잖아요. 이게 우리 몸에 흡수가 잘 되려면 분자의 크기가 중요하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무리 좋은 콜라겐이어도 우리 몸 안에서 흡수가 이제 잘 되지 않는다면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콜라겐에서 중요한 것이 바로 분자의 크기입니다. 분자의 크기가 작으면 작을수록 체내 흡수율이 높아지는데요. 콜라겐의 분자 자체를 쪼개서 최소로 만든 것이 바로 초저분자 어린 콜라겐입니다. 최저 분자량인 173달톤으로 최소 단위인데요. 이게 어느 정도의 크기라면 우리 머리카락 한 올의 15만 4천분의 1 정도의 크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상상이 안 되네요. 상상이 안. 그죠? 상상이 안 되시죠? 그래서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제가 실험으로 하나 또 준비를 했거든요. 자, 이 공이요, 우리 몸속의 피부 조직이다라고 생각을 할게요. 크기가 큰 공은 그냥 일반적인 고분자 콜라겐입니다. 크기가 크니까 우리 몸속에 많이 쑥쑥 들어갈 수가 없죠. 실제로도 분자가 큰 일반 콜라겐은 거의 흡수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작은 초저분자 콜라겐을 넣어볼게요. 자, 어떤가요? 확실히 차이가 나네요. 네네. 정말 쑥쑥 잘 들어가고 있는 것 네, 같은데. 무슨 의미인지 이해가 됩니다. 네네. 그렇죠. 이해가 좀 되시죠? 자, 이처럼 초저분자 어린 콜라겐은 머리카락 한 올보다도 훨씬 더 얇은 정말 작은 크기의 분자이기 때문에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흡수율도 높고요. 또 빠르게 도달해서 효과도 빨리 낼 수 있습니다.